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지혜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며칠씩 냉대를 받거나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가 발끈하는 바람에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해명할수록 관계는 더 꼬이고 마음은 답답해지기만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 상대에게는 잔소리나 간섭으로 들리기 때문에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낫겠다는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70이신 김분의 할머니는 남들 다 하는 입에 발린 칭찬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이 북적입니다. 자식들은 수시로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이웃들은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김분혜 씨를 찾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 이순자 씨는 정반대입니다. 만날 때마다 어머 대단하시네요 라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순자 씨와 오래 이야기하려 하지 않고 슬금슬금 피하곤 합니다. 이순자 씨는 나는 좋은 말만 하려고 애쓰는데 왜 다들 나를 피할까 하며 속상해하시죠.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재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는 작은 신호를 이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조언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김분혜 씨의 지혜를 빌려 관계를 싸움이 아닌 화합으로 만들고 나 자신의 품격을 지키며 평생 갑으로 사는 지혜로운 대화 비결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비판의 기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의 일화가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가볍게 한마디 던집니다. 여보, 의사가 당 조절하라고 했잖아요.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과자 봉지를 탁 내려놓으며 짜증을 냅니다. 알아. 나도 하루 종일 참는데 과자 하나도 못 먹게 해? 아내는 억울합니다. 남편 건강이 걱정되어 한 말인데 돌아온 건 화뿐이니까요. 이 대화가 실패한 이유는 시작이 비난이었기 때문입니다. 했잖아요 라는 표현 속에는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니라는 공격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 한 대학교의 존 가트먼 박사는 40년 넘게 부부 대화를 연구하며 부드러운 시작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의 첫 3초가 전체 결과의 96%를 결정합니다. 날카롭게 시작한 대화는 96%가 부정적으로 끝나지만 부드럽게 시작한 대화는 82%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2019년 연구진의 850상 부부 조사에서도 당신이 했잖아, 대신 나는 했으면 좋겠어 라고 감정을 표현하는 이들의 결혼 만족도가 68%나 더 높았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말고 말해야 할 때는 화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판은 상대를 바꾸려는 공격이 아니라 내 걱정을 전달하는 사실 기반의 부탁이어야 합니다. 여보, 다음 주 검사가 있으니 조금만 참으면 안 될까요? 라고 부드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상대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비판을 부드럽게 시작했다면 실수를 했을 때 관계를 복구하는 사과의 기술 또한 그 결이 같아야 합니다. 한 형제 모임에서 동생이 늦게 도착하며 미안, 차가 막혀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화를 냈습니다. 왜일까요? 사과 뒤에 붙은 차가 막혀서라는 변명이 진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레위키 교수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변명 없는 사과의 용서율은 83%에 달했지만 변명이 섞인 사과는 용서율이 42%로 급락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리더가 명확히 사과할 때 신뢰도가 76% 상승했지만 상황 탓을 하면 34%나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과를 하면 자신이 작아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공자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사과는 자존심의 훼손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직시할 수 있는 자아의 크기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늦어서 미안해, 내 잘못이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심은 문장의 길이가 아니라 책임 인정의 명확함에서 나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높이는 길이라면
타인의 인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 또한 진정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칭찬을 부정하지 말고 감사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던 어르신께 수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하면 의뢰 아니에요. 운이 좋았지 뭐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칭찬을 부정하는 것은 상대의 안목과 정성을 거절하는 무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칭찬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한 사람들은 호감도가 71% 상승했습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진짜 겸손은 상대의 호의를 기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옷이에요 라는 한마디는 상대를 존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단어를 담아내는 목소리의 톤에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메라비언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아들에게 전화한 어머니가 바빠서 엄마 보러 안 오니? 라고 뾰족하게 묻는 것과 아들 괜찮으면 주말에 밥 한 끼 먹을까? 라고 부드럽게 묻는 것은 결과가 판이합니다. 대화에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7%이며 목소리 톤이 38%를 차지합니다. 부드러운 톤으로 전달할 때 신뢰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몽테뉴는 말은 반은 말하는 사람의 것이고 반은 듣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해도 톤이 날카롭다면 상대는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말투는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목소리를 반톤만 낮춰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유려한 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조언보다 값진 공감적 침묵입니다. 승진에 탈락한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사례를 보십시오. 성급한 위로를 던지는 대신 조용히 곁에 앉아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었을 때 남편은 비로소 마음을 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언 없이 들어만 줘도 배우자의 만족도는 79%에 달했습니다. 상대방의 침묵 비중이 70% 이상일 때 진정과 공감 효과가 2.3배나 상승했습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겠지만 그때가 바로 입을 닫고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침묵이 슬픔을 달래준다면 기쁨은 침묵 속에 두지 말고 반드시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긍정적 감정의 언어화와 억양의 일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와 반가움을 자주 표현하는 노인들은 우울증과 고립감을 훨씬 덜 느꼈으며 관계 만족도는 84%나 높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을 다하면 말이 진실해지고 사람이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핵심은 말의 의미보다 억양입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기도 전, 즉 찰나의 순간인 0.2초 만에 상대의 억양을 통해 진심을 판별해버립니다. 입으로는 좋다고 하면서 억양이 딱딱하다면 뇌는 그것을 거짓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말과 마음을 일치시켜 긍정의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만나니 정말 좋네라는 짧은 진심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마지막 7번째 비결은 상대를 높여 나의 격을 올리는 상호 존중의 화법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상대가 낸 시간의 귀함을 높여주는 고도의 배려입니다. 지금부터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5가지 마법 같은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행동이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최고의 인정입니다. 둘째,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당신의 말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이는 겸손함과 동시에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젊은 영혼임을 증명합니다. 넷째, 당신과 대화하니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입니다.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작별 인사는 없습니다. 5째,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라고 감사를 전하십시오. 당신과의 만남이 나에게 의미 있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반대로 나 때는 마리아라고 훈계하거나 어디 아픈 것 같아라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그건 내가 더 잘 알지라며 말을 가로채는 버릇은 당신의 품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김분의 어르신이 주변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화려한 찬사가 아니라 상대가 기쁜 일을 말할 때 정말 애쓰셨네요. 참 귀한 일을 해내셨네요. 라며 그 마음의 가치를 온전히 대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은 씨앗이고 관계는 정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여러 가지 대화 비결의 핵심은 결국 상대를 향한 진심과 나 자신에 대한 성찰입니다. 흔히들 노년은 줄어드는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노년은 삶의 본질이 선명해지는 시간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깊은 주름은 그저 나이의 흔적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인내를 견디고 타인을 품어온 당신만의 숭고한 훈장입니다. 나 정말 잘 살아왔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참 귀한 사람이다. 타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 전 먼저 당신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당신의 말에는 비로소 은은한 세월의 향기가 담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혹은 그동안 소중한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관계라는 정원이 오늘보다 내일 더 따뜻하고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더 따뜻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